안녕하세요. 라디오 회관 오늘의 두 번째 시간 참으로 시의적절한 라디오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기생충의 깐느 직관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로등검입니다. 네, 다시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반가운 거 맞으세요? 방금 전에 막 일부 끝내가지고 저희가 얼마나 이게 무계획적인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라디오 뭐 몇 회 한 건 아닌데 할 때마다 저희가 느끼는 게 사실 대본이 없어요. 정말 진짜 뻥 안 치고 무계획이죠.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주제도 좀 아까 정했잖아요, 이거. 그냥 하다가 만나서 뭐 하자 이래서 뭐 만나서 얘기하다가 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기생충 얘기가 반복돼서 차라리 그러면 기생충 얘기를 따로 빼자, 다른 주제로. 그래서 그쵸.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일단은 먼저 뭐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뭐 여쭤볼게요. 직관 후기 먼저 좀 들려주세요. 직관하니까 되게 무슨 스포츠 경기를 제가 뭐 어디 런던에서 직접 보고 온 그런 느낌인데, 그렇죠. 사실 이게 영화제가 스포츠 경기 무슨 올림픽 경기 이런 거랑 비교하는 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네네. 이 예술 작품들의 어떤 경연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그 예술 작품의 어떤 가치를 좀 이렇게 평가하는 자리인데, 뭔가 평가보다는 제가 또 말을 좀 잘해야 되거든요. 이게 또 그렇죠. 평가보다는 뭔가 가치를 좀 존중해주는 서로. 분명히 그 이냐리투 감독이 그 심사위원장이었는데, 네네. 그 심사위원으로서의 어떤 그 앞으로의 그러니까 올 한 해 어떻게 심사할 거냐 이런 포부를 얘기해달라고 할 때 네. 이런 말을 되게 인상적으로 한 말이 있는데, 자신은 영화를 저지하지 않는다, 저지먼트하지 않겠다. 오. 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평가하지 않는다, 점수를 매기지 않는다.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저 역시도 영화제에서의 어떤 영화를 보는, 그 영화제에 가서 이제 처음으로 영화를 본 어떤 감상, 느낌 같은 것들을 실제로 저도 마음가짐을 내 스스로 뭔가 영화를 순위를 매기면서 뭔가 보지는 않겠다, 사실 그런 마음으로 봤거든요. 칸 영화제에서 봉준호 감독이 아직까지는 상을 받은 적이 원래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난번 칸 영화제 때는 그 어느 가족이 상을 받았었잖아요. 네, 고레에다 네, 히로카즈 감독의. 네. 그래서 뭔가 느낌이 쎄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이제 어떤 예측, 수상 예측 같은 걸 할 때 네. 과연 칸 영화제가 연속으로 연이어서 네네. 아시아 영화의 황금종려상을 줄 거냐, 사실 그것도 약간 좀 되게 예측하는 어떤 중요한 어떤 포인트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줄 수도 있다, 아시아 영화를 연달아서. 뭐 그런 약간의 우려도 있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한국 영화들이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을 했었어요, 실제로. 네네. 그럼에도 이제 그동안은 어쨌든 좋은 한국 영화가 21세기 들어서 계속 좀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 특히 장르적인 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뤘다고 이제 해외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는 와중에 네. 아직 수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수상을 예측하는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거든요. 그렇죠. 받은 적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받지 않겠냐라는 느낌이었고, 그동안 봉준호 감독이 계속 칸 영화제에 진출을 했음에도, 그러니까 경쟁 부문에 아니더라도 영화들은 다른 부문에 계속 출품을 했었거든요. 뭐 괴물, 마더, 그리고 옴니버스 단편 영화에 참여했던 도쿄, 네. 그리고 심지어 넷플릭스 영화 옥자 경쟁 부문에 진출했었죠. 도쿄가 그 레오 카락스랑 같이 했던 그거. 네네네. 아오이우 나왔던. 네네. 그 영화도 칸 영화제 출품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영화들이 칸 영화제에 소개가 됐었기 때문에 네네. 이제는 뭔가 봉준호 감독의 차례가 아닐까라는 기대도 살짝 있었고, 한편으로는 칸 영화제가 황금종려상을 수여를 하는 감독의 경우에 네. 바로 황금종려상을 다이렉트로 준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네. 약간 좀 그 규모가 조금 작은 부문에서 소개를 해서 이제 상을 준 다음에 차근차근 약간 단계를 밟아 올라오는 감독에게 황금종려상을 주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봉준호 감독은 그동안에 어떤 상도 수상하지 않았다가 네. 이번에 그냥 한 방에 황금종려상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칸 영화제로서도 굉장히 약간 이례적인 대우, 예우를 해준 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까지 칸 영화제가 봉준호 감독을 예우해
어려웠던 이유가 느껴지셨나요? 현장에서? 일단은 제가 칸 영화제에 도착했을 때도 아직 스케줄표는 확정이 되진 않았었거든요. 그 상영 스케줄표. 네네. 상영 스케줄표를 딱 받아보고 나서 들었던 느낌이 뭐냐면 그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영화제 후반에 배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기생충과 같은 날에 상영하는 영화가 타란티노 감독의 원스 어폰 어 타임인 할리우드였어요. 그 시간표만 봐도 약간 느껴진 거죠. 아, 영화제가 초중반의 이슈와 달리 후반에도 뭔가 이슈를 가져가기 위해서 중요한 영화들을 후반에 배치했구나. 그리고 타란티노 감독과 봉준호 감독을 마지막 후반에 어떤 빅 이벤트로 마련했구나라는 걸 시간표만 보고도 약간 느낄 수가 있었죠. 그게 칸 영화제에서 8일째 개봉했나요? 네, 8일째 이제 첫 상영을 했죠. 두 영화 다. 네. 이게 시간대는 어떻게 차이가 좀 있었어요? 타란티노 감독 영화가 4시 반, 오후 4시 반에 상영을 했고 기생충이 밤 10시에 상영을 했어요. 아무튼 타란티노 감독 영화도 정말 칸 영화제가 공들여서 이제 경쟁 부문에 초청을 한 영화고 네. 왜 공을 들였냐면 칸 영화제 입장에서는 할리우드랑 계속 어떤 관계를 유지를 해야 해요. 왜냐하면 영화제라는 행사에 있어서 스타의 존재는 진짜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할리우드 스타들이 칸 영화제에 오느냐 안 오느냐가 사실상 그해 영화제의 어떤 좀 성과로도 약간 비춰지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타란티노 감독의 영화들을 굉장히 중요한 초청작이었고 거기에 더해서 같은 날 기생충이 상영된다는 것 역시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던 거죠. 그날 실제로 저희 거기 갔던 이제 많은 이제 관계자들이 아마 그날은 굉장히 이제 긴장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네. 줄을 서야 되니까. 아. 일찍 가서 줄을 서야 되기 때문에 과연 언제부터 줄을 설 거냐. 그게 되게 관건이었거든요. 또 제일 화제가 되는 두 작품 중에 네. 이제 타란티노 감독 영화가 이제 먼저 이제 상영을 하니까 4시 반 상영이었는데 2시 정도부터 트위터에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글이. 뭐라고 올라왔어요? 지금부터 누군가 줄을 서기 시작했어 라는 굉장히 다급한 멘션들이 2시가량부터 올라오기 시작해서 저는 트위터 보고 저도 뛰쳐나갔죠. 영화제 그 기간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인파가 몰렸어요. 타란티노 감독 영화에. 그러니까 줄이 어마어마했어요. 그 첫날 밤 10시 상영 때는 어땠냐면 네. 이 영화가 굉장히 한국적인 상황을 다루고 있고 굉장히 한국적인 유머 코드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과연 외국 관객들이 이 영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정말 곳곳에서 빵빵 터지는 거예요. 시작은 와이파이였어요. 와이파이를 그 이제 기우하고 기정이 네네. 기정이 맞나요? 맞아요. 박소담 배우가 네네. 연기하는. 네, 이게 그 집에서 와이파이 잡으려고 막 그 천장에서 엄청 노력하잖아요. 영화 네. 시작하자마자. 네. 한국은 사실 IT 강국이라 그렇죠. 와이파이 존에 대한 어떤 그런 애착심 같은 게 조금 그 유럽 관객들보다는 좀 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유럽 특히 이제 칸 영화제에서 영화를 봤던 그 관객들은 네. 와이파이 존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 심했어요. 그러니까 와이파이 존이 그쵸. 되게 네. 귀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이 완전 몰입이 장난이 아닌 거죠. 거기다가 또 공유기 이름이 IP타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IP타임 다나와에서 그냥 검색해서 그냥 오픈마켓 같은 데서 검색해서 사고 나서 그거 자기가 호스트 이름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어르신들은 그러니까 윗집 아줌마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뭐 카페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보통 안 바꿔요. 그대로 쓰죠. 네, IP타임 그대로 돼 있어서 어떤 뭐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가면은 네. IP타임이 한두 개가 아니야. 야, 여러 개죠, 여러 네, 개. 맞아요. 근데 그거 보면서 와, 이거 IP타임이라는 거를 또 얼마나 사람들이 이해하려나 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제가 알기로는 번역가가 또 남달랐다고 아마 하면서요. 기사도 굉장히 지금 많이 기사화가 됐어요. 그 네. 달시 파켓이라고 네네. 그 영화 평론, 한국 영화 이제 평론하시는 외국인인데 네. 한국 영화를 해외에 많이 소개하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고 네네. 영화상 같은 것도 이제 주최를 하고 하시는 분인데 네. 오랫동안 봉준호 감독 영화의 그 영화 자막을 만드셨어요. 그 봉준호 감독이 굉장히 신이 많은 분이신 거죠. 그래서 감독님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정성스럽게 자막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칸 영화제에서 어쨌든 첫 선을 보였을 때 그 관객들이 한국적인 유머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줬던 거죠. 그리고 기호가 이제 하나씩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박사장네 집에 들어가서 이제 계획을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네. 제시카 선생님도 부르고 김 기사님도 부르고 다 이제 가족들을 하나씩 불러 모으잖아요. 네네. 그런 흐름이 이제 1시간까지 쭉 이제 가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문강을 내쫓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피자 소스, 핫소스. 예, 네. 핫소스를 가지고 결정적으로 이제 딱 증거를 조작하는 그 장면 있잖아요. 네. 그 장면에서 정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어요. 현장에서. 상영관에서. 예. 와. 영화를 보다가 관객들이 거기서 막 기겁을 하고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너무 와. 재밌다고. 그럴 정도로 엄청나게 호응을 잃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후반부에 짜파구리 씬 있죠. 네네. 짜파구리 씬 때도 진짜 완전 열광했어요. 아. 그렇게 영화 상영 중에 그렇게 두 번의 아주 열광적인 박수가 쏟아졌는데 그 두 장면에서 정말 사람들이 미친 듯이 반응했습니다. 그 짜파구리 씨는 정말 클라이막스 중에 클라이막스잖아요. 그렇죠. 그 8분의 시간을 주고 네. 한우 체크살을 넣고서 짜파구리를 끓여야 되는데 정리해야 될 일은 너무나 많고. 네. 근데 짜파구리 자체에 대한 어떤 문화적인 이해도는 아직은. 그렇죠. 그게 그 번역가가 다른 이제 매체하고 일간지하고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그 인터뷰한 걸 보니까 현지에서? 아니요. 우리나라? 한국에서. 아. 개봉 후에 이제 인터뷰를 했는 걸 보니까 네. 그 짜파구리를 람동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란동. 네, 라멘 플러스 우동. 아. 그래서 람동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완전히 동의하기는 어려운데 네. 나름 또 이해하기에는 그럴듯합니다. 네, 외국 관객들한테 익숙한 어떤 면 종류들의 두 가지를 이제 합친 거니까. 그렇게 란동.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 달씨 파켓 씨는 원래 또 글도 잘 쓰시잖아요. 네, 글도 잘 쓰고 그 한국 영화를 해외에 이제 소개하는 네네. 그런 사이트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칼럼도 많이 읽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러니까 해외에 한국 영화의 어떤 완성도라던가 어떤 예술적 가치를 많이 이제 소개를 하셨죠. 이런 분이 계시다는 건 또 나름 또 저희 한국 영화계에 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분은 진짜 공로상 같은 거 줘야 돼요. 안 주나? 줘야 되지 않아요? 진짜? 네, 뭐 어떤 주체이든지 그런 분들은 좀 우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상영이 끝나고 나서는 어땠어요? 상영이 끝나자마자 제가 이제 카메라를 꺼내 들었거든요. 네네. 그 흔히 저도 이제 칸에 가기 전에는 네. 칸 영화제 기립박수 8분, 뭐 기립박수 10분 이런 기사들 엄청 많았잖아요. 네네. 가기 전에는 도대체 어떻게 박수를 10분이나 치고 있을 수 있을까? 사실 약간 긴가민가 했어요. 그런데 진짜로 치더라고요. 8분을 네. 안 쉬고. 제가 카메라를 꺼내 들고서 직접 이제 그 시간을 찍었으니까. 와. 근데 8분 정도 치다가 박수를 치다가 네. 그 봉준호 감독님이 박수를 끊었어요, 본인이 그 칸 영화제 메인 그 중계 카메라에 잡혔는데 네. 너무 이제 민망하니까 네네. 본인이 이제 쑥스러운 거죠. 박수를 너무 오래 받고 있고 이제는 어떻게 리액션을 해야 될지도 이제 떨어진 상황에서 네. 그 아마 자료 화면 같은 거 찾아보시면 있을 텐데 네. 많이 아마 뉴스 화면에 많이 나왔을 텐데 네. 송강호 배우랑 둘이 배고프다고 이거 언제까지 박수 쳐야 되냐고 막 이런 얘기를 농담처럼 주고 받으시다가 그 옆에 있던 티에리 프레모 예술 감독 네. 한테 이제 마이크를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박수를 본인이 살짝 끊으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멘트 할 테니까 박수는 여기서 멈춰달라 이런 느낌으로 가셨군요. 네. 그게 원래는 사실 다른 제가 경쟁 부문의 다른 영화들도 많이 봤었는데 네. 그 박수의 어떤 리듬 템포와 세기 그리고 관객의 호응도에 비추어 봤을 때 분명히 8분은 충분히 넘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8분 그러니까 감독님이 끊어서 지금 8분이라고 기사가 났던 거지 만약에 감독님이 끊지 않았으면 진짜 기생충 10분 이상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나마 안 끊었으면은 더 긴 역사가 만들어질 수 그러니까요. 있었네요. 그리고 나서 마이크 받고 나서 봉 감독님 멘트 있었잖아요. 그 멘트 Let's go home. Thank you for everyone. Thanks for coming. 감사합니다. 밤이 늦었으니 집으로 돌아갑시다. 감사합니다. Let's go home. Thank you. 네, 밤이 늦었으니 집으로 돌아갑시다. 봉준호 감독님스러운 되게 재치 있는 멘트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옆에 또 배우 틸다 스윈턴도 있었죠. 그러니까 틸다 스윈턴이 네네. 봉준호 감독 영화에 여러 차례 이제 출연했기 때문에 옥자와 설국열차. 그렇죠.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하고 친분이 굉장히 많고 제가 듣기로는 네. 그 틸다 스윈턴이 네네. 개막작인 데드 돈 다이에도 출연을 했었거든요. 개막작이요. 그래서 개막식에도 왔었어요, 틸다 스윈턴이. 그럼 그때까지 계속 있었던 거네요? 심지어 제가 이게 건너 들은 얘기인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네네. 틸다 스윈턴이 개막식을
참석을 했다가 네. 집에 돌아갔다가 영국에? 미국?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예요? 네. 와우. 돌아갔다가 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을 보기 위해 다시 오셨대요. 와, 이거 틸다 스윈튼 만나면 꼭 한번 물어봐야 되는 얘기네. 틸다 스윈턴은 그러니까 배우가 그 한 명만 움직이는 게 그렇죠. 아니잖아요. 세계적인 배우인데. 거의 팀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틸다 스윈튼은요.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생텀을 지키고 있던 에인션트 원입니다. 네. 그 배우가 세계적인 배우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서울에서 부산 거리 왔다 갔다 한 것도 아니고 스코틀랜드에서 네. 프랑스 칸까지. 그거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두 분의 친분이 어느 정도인가를 정말 보여주는 그 사례이고 제가 봉준호 감독님한테 듣기로는 네. 틸다 스윈턴이 영화를 보자마자 네. 그 감독님하고 네. 송강호 배우의 두 어깨를 꽉 쥐면서 네. 진짜 마스터피스라고 엄청 와. 외치셨대요. 너무 좋아하셨대요, 이 영화를. 정말 네. 뭐 국뽕을 떠나서 그냥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흥분이 되는 그런 얘긴데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수상 결과 기자회견 할 때도 그 이냐리투 감독이 심사위원장이었던 이냐리투 감독이 네. 이 영화에 대해 정말 극찬을 했잖아요. 그 케이지님 그 기생충 영상에서도 소개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되게 좋은 형용사가 막 끝없이 남발이 되는 느낌 그거 문장에서. 해석하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8일째 칸에서 상영을 하고 그 다음에 수상이 결정된 건 몇째 날이었죠? 12일째 이제 폐막식 날 결정이 된 거죠. 폐막식 날. 네. 그러면은 본 감독님하고 그 뭐 송강호 배우님은 이제 충분히 수상이 확실치가 않으면 돌아와도 되는 그 4일이라는 텀이 중간에 있었는데. 원래 이제 그 4일 텀 동안 다른 네. 배우들은 이제 다 돌아갔고 네네. 이제 감독님하고 송강호 배우만 남아서 최종 어떤 그 결정을 좀 기다린 거죠. 그러니까 그 영화제의 어떤 관례상 네네. 폐막식에 참석을 한다는 건 네. 곧 어떤 상이든 수상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상자들만 초청을 해요, 폐막식에. 그 폐막식 행사에는 수상자들만 모인다. 그렇죠. 네. 근데 폐막식 전에 자신이 어떤 상을 수상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은 황금 종려상이라는 걸 아예 모르고 간 거예요? 당연히 모르고 갔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영화제가 폐막식 날 정오에서 1시 사이에 네. 뭐 당신은 폐막식에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내지는 뭐 폐막식에 참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이런 코멘트를 해준대요. 두 분 중에 어떤 분만 뭐 참석을 해라. 내지는 뭐 두 분만 참석을 해달라. 뭐 이런 디테일한 어떤 정보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고요. 네네. 아무튼 12시에서 1시 사이에 두 분이 연락을 받으셨대요. 그 당일날. 예. 연락을 받고 어쨌든 폐막식에 참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폐막식에 참석을 한 것도 그 전에는 우리는 몰랐고, 네네. 그러니까 6시 정도에 이제 그 레드카펫에 등장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두 분이 폐막식에 참석하는구나. 그리고 두 분 중에 어떻든 누구든 뭔가 본상 중에 하나는 수상은 하겠구나. 그때부터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사실 저희가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최소 나무주연상은 받을 거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제가 21편의 영화들을 이제 경쟁 부문 영화들을 거의 다 봤기 때문에 근데 거의 다 본 입장에서도 나무주연상을 받을만 하더라고요, 기생충이. 왜냐하면 네. 남자 배우가 막 열정적으로 어떤 그 영화에서 존재감을 막 보이거나 연기력을 막 뿜어냈던 작품들이 드물었어요. 그러니까 안토니오 반데라스가 주연을 맡았던 페인 앤 글로리, 네. 그리고 뭐 테렌스 멜릭 감독의 히든 라이프, 뭐 한 요렇게 한 2-3편 정도였거든요. 기생충을 포함해서. 그 반데라스가 그 알모도바르 감독. 예, 알모도바르 감독의 페인 앤 글로리. 네네. 이제 결과적으로는 안토니오 반데라스가 나무주연상을 받았고요. 그런 이제 몇 작품들밖에 그러니까 제가 예측하기에는 그 정도 작품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송강호 배우도 충분히 수상권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이제 폐막식을 봤던 거죠. 본 감독님도 어쩌면은 나무주연상 뭐 이런 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엄청난 반응이 되게 이렇게 뭔가 액션이 크시더라고요. 시상하러 그렇죠. 올라가시는데 되게 기뻐 보이시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일단은 폐막식에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무슨 상이든 하나는 이제 받고 간다는 이제 그런 어떤 기대감을 안고 오는 거기 때문에 정말 기쁘셨을 거예요. 정말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봉준호 감독님. 봉준호 감독님을 그 상영 전에 만난 거예요? 아니면 수상 전에 만난 거예요? 뭐 상영 전에도 만났고 뭐 네. 수상하고 나서도 만났죠. 어땠나요? 어떠셨나요? 일단은 봉준호 감독님은 뭐 한국에서도 몇 차례 많이 만난 적이 있었고 네네. 일단은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초연하시다고 해야 될까? 어떤 수상에 대해서 본인도 직접 심사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칸 영화제 수상이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막 겉으로 막 나 진짜 받을 것 같아 뭐 이런 기대감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고 본인도 굉장히 그냥 초연했고 오히려 칸에서 한국 개봉을 더 걱정을 했었어요. 아 그래요? 왜요? 왜냐하면 한국 개봉 성적이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감독으로서는. 왜냐하면 흥행이 되어야 다음 작품을 또 안정적으로 제작비를 이제 조달해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 개봉 성적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해외에서의 어떤 그런 영광스러운 평가도 중요하지만 감독 입장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이 국내 개봉 성적 또한 그만큼 중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약간의 되게 신경이 곤두서 계셨고 오히려 그래서 수상에는 되게 좀 초연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옆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느꼈죠. 근데 또 받고 나서는 또 완전히 다른. 받고 나서는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다른 이제 매체들하고의 뭐 인터뷰 영상 같은 거 유튜브에 올라온 거를 찾아보면 네. 정말 너무 이제 황금종려상이 신기해서 계속 만지고 막 닦고 그 송강호 배우랑 막 농담도 하고 아니 네. 어떻게 이렇게 이런 상을 받을 수가 있었느냐 막 이런 식의 농담도 하고 되게 좀 본인 스스로도 약간 안 믿겨하는 그런 와. 기분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영화제에는요, 여러분, 그 데일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 데일리가 뭔지 좀 살짝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종의 그 소식지예요, 소식지. 네. 그러니까 영화제가 열리는 어떤 그런 행사 일정, 뭐 상영 스케줄, 영화 리뷰, 감독 인터뷰,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마켓 소식, 뭐 영화계 전반 소식지를 이제 영화제 기간 동안 몇 개 매체에서 이제 만들어요. 그게 그 이제 공식 데일리라는 이름으로 한 대여섯 개 이제 데일리들이 발행이 되는데 네. 그 중에 이제 기생충도 표지를 장식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몇째 날 데일리였어요? 둘째 날 데일리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게 아마 스크린이라는 이제 잡지에서 나왔던 데일리로 기억을 하는데 그거 가져왔어요? 한국에? 가져왔죠. 몇 권 가져왔어요? 하나 가져왔죠. 아, 필요하세요? 저 주면 안 돼요? 제가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궁금하면 생각해 보시고, 예. 네, 저희 또 채널 위에서도 이렇게 기신 같은 거, 네. 왜냐하면 에어프랑스가 수화물 기준이 23kg예요. 아 그래요? 23kg인데 좀 큰 거 아니에요? 23kg면? 제가 2주 동안 가 있었잖아요. 짐을 많이 가져갔고 옷도 많이 가져갔겠네요. 저희 막 턱시도에 구두에 그리고 그 책자 자료들도 막 가지고 갔다 와야 됐기 때문에 아이고 노트북 가져가고 네, 노트북도 가져가야 되고 이러니까 카메라 사실 가져가고. 짐 여유가 없어서 저 르네 휘테로 샴푸 한 통도 못 사왔어요. 그거 얼마나 사고 싶었는데요 그거. 르네비테르는 국내 면세점에서도 그런가요? 네, 싸게 살 수 네. 있습니다. 네. 드럭스토어도 못 갔다 왔습니다. 프랑스에도 드럭스토어가 있어요? 있죠. 유명해요. 거기 한국 직원도 있대요 심지어. 아 진짜? 한국 사람들이 와. 너무 많이 가니까. 보통 샴푸 많이 사나요? 네, 샴푸, 뭐 로션 이런 거 많이 산대요. 그런 거 하나도 못 사와서 집에서 욕을 좀 먹었습니다. 가족들이 뭐 가져온 거 가져온 게 없냐고. 없다. 네. 근데 그나마 가져온 게 이 기생충이 데일리. 담겨 있는 데일리인데 그걸 또 KG가 달라고 한다. 네. 아 정말 인생은 알 수 없습니다. 참으로 시의적절한 네. 어떤 위기이네요. 우린 계획이 없으니까. 네. 네. 저희 그 정말 다른 것보다도 예고편을 봤을 때 그 송강호 배우가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계획이 있구나. 있구나. 근데 다른 것보다 이게 네, 그 뭐라 그러죠? 말과 말 사이에 네. 그거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런 표현들을 정말 맛깔나게 정말 잘하시죠. 정말 아버지 추임새가 네. 와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기생충 보면서 놀랐던 게 송강호 네. 배우의 어떤 연기 사실 표정 연기 이런 거는 사실 말할 필요도 없이 잘하지만 네. 이제는 어떤 느낌이냐면 피부 모공까지도 연기를 하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인디안. 네. 색보정을 정말 잘 했고 뭐 메이크업도 굉장히 신경 써서 잘 했겠지만 네.
그 어떤 급박한 위기 상황에 처할 때마다 어떤 감정 변화가 있을 때마다 네. 얼굴의 톤 변화가 저는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음. 나중에는 진짜 약간 보랏빛처럼 변해서 어. 정말 그 사색이 된다는 그 얼굴 색을 표현하는데 그게 정말 그 4K의 위대함인지 아니면 무슨 진짜 색보정의 위대함인지 그 송강호 배우를 보시면 그 깐느에서 수상할 때 보시면은 진짜 말끔하거든요, 사람이. 맞아요. 예, 말끔하고 머리도 진짜 멋있고 되게 젠틀해 보이는데 그 기택으로 나왔을 때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얼굴 전체로 연기를 하는 거예요. 표정만이 아니라 생김새로도 피부로도 연기를 한다는 뭐. 표현이 맞는 거고요. 분장도 정말 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거 DI가 이게 색보정이란 뜻인데 영화를 찍고 나면은 그 색상의 어떤 전반적인 수치를 다 만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예. 그 뭐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모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상업적인 영상물들은 DI라는 과정을 그 후반 과정으로 거치게 돼 있는데 그걸 또 촬영하신 홍경표 감독님이 하셨다고.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시각적으로 느꼈던 가장 큰 어떤 놀라움 중에 하나는 사람이 눈으로 보는 듯한 재현도가 있어요. 뭐 세트도 워낙에 훌륭했고요. 네. 그리고 또 워낙에 촬영 동선이 되게 좀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느꼈던 그 어떤 현장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얼마나 촬영이 잘 된 영화인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현지에서 그 외신 반응이 정말 뜨거웠다고 물론 아까 전에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또 같은 날 하필이면은 원스 어폰 타임 인 헐리우드가 같이 상영을 했다고 네. 같은 날에. 그런데 이제 뭐 리셉션이 있었는지 뭐 언제 그렇게 외신 기자들의 반응을 본 거예요? 제가 이 리셉션 같은 거는 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은 아니기 때문에 뭐 파티나 뭐 이런 데는 들어갈 수가 없고 네네. 이렇게 그 상영관 주변에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다 보면 네네. 그 해외 관객들이 한국 사람이야? 기생충 재밌다며? 이렇게 실제로 물어봐요. 오. 그러니까 이제 기생충에 대한 어떤 그 반응들이 첫 상영 이후에 네. 입소문이 퍼진 거죠. 그들 사이에서도. 왜냐하면 외신 반응들이 계속 그 언론에서 기사도 나오고 네. 그리고 사람들이 실제로 기생충을 봤다는 사람들이 이제 입소문이 좋으니까 네.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기생충에 대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것만 보고서도 아 기생충이 확실히 이슈가 됐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었죠. 와, 근데 또 한국 내에서도 지금 뭐 워낙에 날려서 워낙 이슈가 많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관객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뭐 금요일인가요? 토요일 하루 관객이 112만 명을 넘어가지고 와, 그 200만 관객은 돌파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이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시기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밤 몇 시죠? 지금이 10시 한 50분 됐는데 네, 그 10시 50분이요. 네. 1일 관객 수가 한 12시 반 정도 넘어가면 나오거든요, 집계가. 그렇죠. 네. 아마 오늘 하루 동안도 아마 못 봐도 진짜 100만 내외로 봤다면 뭐 첫 주말 300만 돌파했을 수도 있겠죠. 뭐 확실하진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제 유튜브 콘텐츠의 반응들도 되게 이렇게 꼼꼼하게 챙겨보고 있는데 그 정치적 현안과 맞물려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많은데 그것까지도 이를테면 뭐 이 영화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렇죠. 그런 것까지 고려하더라도 1000만은 간다. 무난하게 케이지님은 넘는다. 네, 1000만은 넘을 내다보신다. 거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뭐 정치적이라는 그런 논쟁의 유무를 떠나서 영화적으로 너무 훌륭해요. 네, 그래서 영화로서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그 때문에라도 궁금해서라도 볼 수밖에 없는 영화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국내 언론에서도 상당히 좀 호평일색이고 일단 영화를 본 관객들은 상당수가 많이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무난하게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가로등거미님의 기생충 영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의 현장 직관설 칸 영화제 현장 직관설을 지금까지 들었고요. 이제 마칠 시간이 됐어요. 그러면은 저희 지금 목이 잠기고 있어요. 네, 지금 아무런 무계획으로 대본 네. 하나 없이 저희가 보시면은 중간에 뭐 무음이 있거나 뭐 마시는 소리만 제외하고 그냥 통편집을 해버리거든요. 그리고 케이지님이 지금 녹음에 대한 엄청난 열정이 있어서 에어컨을 꺼버리는 바람에 지금 너무 덥거든요 여기가. 이 소리가 에어컨 팬 소리가 들어가면 안 네. 돼서 저희가 곧 틀긴 할 텐데요. 그 구독자분을 얼마나 좀 이렇게 생각하는지 그 댓글들 보면은 구독자들이 목소리 좋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도 굉장히 네. 많이 하고 네. 뭐 어떻게 녹음하셨냐 깔끔하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약간 요새는 그거에 약간 좀 이렇게 취하셔가지고 더 깔끔하고 더 잘해보려고 이렇게 너무 아, 열정적으로 또 이게 저 이렇게 퀄리티에 더워 죽겠는데 또, 에어컨도 안 예. 틀어주고. 사람 갈아놓고 퀄리티 네. 높이는 걸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화 기생충에 대한 한 막줄평 한번 해주시죠. 막줄평. 네. 막줄평이라는 표현 괜찮네요. 네. 네, 저희가 지금 열심히 첫 줄부터 열심히 달려왔고 이제 막줄에서 평을 하자면 네. 저는 봉준호 감독의 최고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정말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봉준호 감독의 최고작을 살인의 추억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마더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충분히 다 공감을 하고요. 그 네. 영화들의 완성도도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하는데 네.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에서 만들어낸 어떤 성취는 네. 그 이전의 성과들보다 저는 더 어떤 예술적으로 더 가치가 있다고 이제 판단이 여겨지기 때문에 이제 네. 봉준호 감독의 최고작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뭐 이게 솔직히 칸뽕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칸에서 처음 봤고 또 칸뽕의 국뽕까지. 네. 이게 올림픽 경기는 아니지만 정말 그 열광하는 그 자리에 있었고 황금종려상을 수상하는 그 순간에 느끼고 있었고 그 감정을 제가 받은 건 아니지만 그쵸. 정말 네.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애국자가 돼요.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 사실 그런 느낌을 좀 걷어내더라도 저는 지금도 약간 얼마 전에 여기 국내 상영할 때 저 네. 여의도 CGV에서 다시 한번 봤거든요. 네네. 두 번째 볼 때도 한국 관객들이 현지 관객들하고 거의 비슷한 부분에서 웃고 좋아하고 같이 무서워하더라고요. 오. 이게 전지구적인 어떤 현상들을 다루고 있고 그렇죠. 그 네. 부익부 빈익빈 어떤 양극화 이런 네.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리고 그런 어떤 계급 간의 갈등을 우리가 과연 상생할 수 있을까? 같이 어우러질 수 있을까? 기생충이라는 존재가 과연 무슨 의미인가?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이 영화가 네. 저는 봉준호 감독이 굉장히 어떤 장르적인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약간 이상한 장르 영화를 만든다고 하는 그 이상한 장르 조합 방식을 통해서 굉장히 적절한 사회적인 메시지도 잘 담아냈다. 그러니까 작품성과 대중성을 다 겸비한 영화라고 저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막줄이 좀 길긴 했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지금까지 KJ 라디오회관 오랜만에 방송을 올리게 됐는데요. 즐겁게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밤이 많이 늦어서 이만 방송을 마무리하겠고요. 다음에 또 즐거운 이슈가 있을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텀이 너무나 길었잖아요. 네. 아마 그 정도는 앞으로는 아닐 걸로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앞으로 김현 KJ 기정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지금까지 KJ와 가로등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